우리는 사실은 뭐 친구고 벗이고 또 정말 격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목욕탕 수준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네? 진짜 옷 벗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저는 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거기 사시는 어떤 분들이 대기실까지 와가지고 보면 전혀 이런 데 오실 분 같지 않은 분이 누구시? 이런데 딱 보면 신협 선생님 딱 보면 너 아무개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걸 봤어요.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걸려가지고. 글쎄요. 네. 신영복 스님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면 올해 8순이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저 대담인데 경어체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힘드시겠지만 저는 좋으네요. 그게 2010년이구나. 그 제주도 갔을 때 낮에 쌤이 그 돌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 나요. 신영복 선생님? 예. 이게 아버지하고 그러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주 재밌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좀 묘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쌤 제동 씨가 제주도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던가? 그래서 우리도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예, 맞아요. 그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좀 힘이 빠져 있고 특히 시민사회 쪽이 그랬을 때 한번 각 지역별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으시고 우리랑 같이 가자.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시작을 이제 서울에서 그때 제동 씨가 같이 했었고. 그때도 같이 했었군요. 네. 또 이제 2010년까지 전국을 돌았죠. 다음 해에도 한번 내 생각이지만 그 강연 콘서트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흩어져 있고 분열돼 있고 좀 힘이 빠져 있던 분들이 계기로 다시 모이고 단체들의 어떤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조금은 역할하지 않았는가.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함께 다니면서 즐겁기도 했고 신영복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때이기도 하고 선생님 강연 끝나면 도습 트리오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언제 도습 트리오 얘기를 하시나 제가. 우리 학교 교수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함께하는 일종의 이제 직장인 밴드, 아마추어 직장인 포크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 팬도 있고 매니저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사회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신영복 선생님 이제 강연 다니실 때 별책부록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찾는 사람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노래와 이야기를 함께 하는 그런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간혹 그 도습 트리오의 별책부록이 신영복 선생님 강연이다 이런 참칭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지금 신영복 편견 또 쓰셨으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주무실 때 씻고 나오시면서 하얀색 런닝 셔츠를 입으시고 밑에는 이렇게 반바지 약간 할아버지들이 입으시던 그걸 입으시고 침대에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바닥에서 주무시겠다고. 제동 씨 나 감옥에서 20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그게 웃기도 뭐하고 어쨌든 그 기억이 굉장히
깊이 남아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아, 재밌었죠. 네. 신영 목사님은 저한테 두부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셨어. 또 한참 웃었고 선생님 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강연을 몇 번씩이나 들어도 늘 재밌었던 분으로 저는 대사상가 서예가 이렇게 멀리보다는 새로 온 학생들하고도 담배를 나눠 피우는 거면 같이 피우자고 말씀하시고. 격의가 없고 네. 보통 이제 책으로만 목사님을 접한 분들은 도사 같고 네, 네, 고고한 어떤 선비 예.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뵈면 정말 소탈하고 격이 없고 재미있고 네. 잘 노는 네. 근데 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 웃기고 보통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런 분이었구나. 네, 네.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으로서의 신영 보기가 할 만한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한테 와서 여럿이 함께는 방법론만 있고 목표 지향성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냐, 여럿이 함께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 밑에다가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오래 같이 계셨을 건데 그런 탁월한 유머 감각은 못 배우신 모양이시죠?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억지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네. 걸.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은 언어 감각이기도 하고 통찰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좀 유머러스하게 탁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 제동 씨도 내가 보기엔 좀 타고난 점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면서 세 사람의 천재를 만났다.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은 김민기 선배였어요. 네. 두 번째 만난 분이 신영복 선생. 이런 분을 천재라고 하는구나. 그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무한정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기억력, 적절한 말씀을 딱 던지는 능력, 유머 감각. 그 세 번째로 만난 분은 개그맨 전유성 씨. 그분도 그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며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바꾸는 그런 능력 이런 거 보면 내가 네 번째로 만난 천재 반열에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김재동 씨야. 그래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어느 순간에나 마이크만 딱 들면 상황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은 뭐 앞에 다른 건 모르겠고는 굉장히 걸리네요. 굉장히 많은 걸 보관하는데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늘까 말까. 이 심사위원이 한 명인 거네요. 그렇죠. 신영복 선생님은 오랜 세월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유머가 저건 선생님밖에 할 수 없는 감옥을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책에도 나오지만 그 춘향이라고 왜 담배꽁초를 심청이. 심청이 춘향이는 왜 나왔지? 아세요? 그 담배꽁초를 물에 담갔다가 다시 그걸 건져서 말려가지고 재소자들은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교도관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피우는 걸 늘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꽁초라도 좀 얻어 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물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잿더리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또 몰래 빼놔가지고 말려서 털어서 이렇게 다시 해서 피우는 거죠. 그걸 이제 심청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어떤 사람들도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언어 감각을 따라갈 수 없다.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정잡배만도 못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정잡배라는 걸 벌써 이분화시키고 구분화시키잖아요. 생활하는 식이 있는 거죠. 엘리트식. 은연중에 생활하는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차별화. 그런 시선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유머 같은 게 있었어요. 보통 유머는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억누르거나 아니면 자기를 억누르거나 듣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을 선을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쌤한테는 흔히 말하는 먹물, 쌤도 그런 표현 하셨으니까 그 천재가 어떻게 그런 개념이 없어서 또 천재가 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신영복 선생님 글 중에 이제 천구의 추억이라는 게 있죠. 남한산성에 계실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창벽에 깃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어린 꼬마들을 떠올린 거죠. 서운흥에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소풍 가다가 우연히 같이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들
그 서원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고 약속도 잡고. 약속을 이제 잡죠. 이제 내 사진 너한테 꼭 보내줄게. 그러고서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편지가 온 거죠. 꼬마로부터. 선생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다. 아차 찾아봤더니 그때 사진 찍은 것들이 다 필름에 빛이 들어가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띄우죠. 그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서 장충체육관 앞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우리 매달 마지막 토요일 몇 시에 장충체육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만났던 이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서 특별히 할 얘기 없죠. 그냥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고 같이 책도 읽고 동화책들 이런 걸 한 2년간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애들 와서 거기 와서 기다렸겠구나. 그 기록을 이제 감옥에서 저희 똥종이에다가 기록하신 게 이제 천국의 추억이라는 그림입니다. 무기징역으로 확정돼서 교도소로 이감을 할 때 헌병한테 줘요.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버려도 좋고 혹시라도 마음이 내키면 우리 집에 좀 전달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흐른 다음에 돌아와서 방을 막 청소하고 하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 헌병도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그걸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인가 월간 중앙에 당시 내 후배가 거기 기자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이제 받아다가 월간 중앙에 게재를 했어요. 그걸 제가 처음 읽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감옥으로 올 때 사책도 찾아 읽고 마침 그 중앙일보 기자였던 친구가 신여복 선생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결혼식에 가서 신여복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인연이 네. 시작되셨구나. 중학교도 갈까 말까 하는 아주 가난한 집 소년들인 거죠. 거기 글에 보면 꼬마들에게 내가 말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알고 있다. 걔네들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 야 이게 서울은 가는 길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네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니까 네 맞고요. 지금 얼마 반도 못 왔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쉽게 접근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 감옥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 재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격이 없는 소통 누구하거나 워낙에 그런 소양이 있었던 분인데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과 엮이고 공감하고 나누면서 더욱더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뱄던 거 아닌가. 이미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대하는 법이 없는. 제동환 씨한테도 늘 존대를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렇고 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유일하게 이 자식 저 자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감옥에 같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면 바로 야 너 아무개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목욕탕 수준의 만남이잖아요. 가장 적나라한 인간관계인 거죠. 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강연 콘서트 가면 가끔 거기 사시는 어떤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지역 선생님 딱 보면 너 아무개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걸 봤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그냥 강물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골목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지금 여기도 뭐 다 글씨고 사실 다니다가 유심히 보면 쌤 글씨 걸려있는 데가 곳에 뭐 곳곳에 있잖아요. 크게는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민단체 또 조그만한 곳에도 다 신영복 선생님이 글을 다 주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선생님 계시면 어떤 얘기 하실까요? 뭐 너무 충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이런 세상조차도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까? 일단 아마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 나는 자가격리 체질이야. 독방 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실 거고.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